이제 한동훈 장관이 법무장관이 아니고 내년 총선의 승패를 판가름할 수 있는 집권 여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이라고 하는 자리는 총선의 결과와 그 향배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고, 그 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가 5년, 10년, 20년, 30년 어느 길을 택하고 글로 우리나라가 진행하게 될지를 판가름하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분석은 비단 한동훈 장관이 그동안 1년 반 동안 국회 상임위에서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과 여러 설전을 벌이는 과정 속에서 보여준 그의 사이다 발언, 그 통쾌한 그 야당 의원들의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그 자리에서 박살을 내는 뭐 그런 차원의 그 인기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훨씬 더 중요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윤석열 정권 후반기 3년 동안에도 이렇게 휘둘리는 국회의 그 볼썽사나운 정략과 정치 공학에 따라서 국익과 민생은 내팽개친 채 자신들의 정치적 안위만을 따지는 그러한 모습 속으로 또 한 번 함몰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국민의 뜻으로 새로운 정권을 탄생시켰던 그 뜻을 되살려서 집권 중후반기를 제대로 나라를 위해서 힘을 쏟을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만들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할 때 저도 이제 여러분과 신나서 분석을 하고 저도 좀 흥분 상태가 되다 보면은 마치 정치 공학적인 그러한 분석과 결과가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말씀드릴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방송 끝나고 나서 혼자 반성을 많이 합니다. 이게 꼭 비단 그런 쪽으로 흘러가야 될 문제는 전혀 아닌 것이고, 한동훈 법무장관이 뭐 윤석열 대통령과 가깝다거나 멀다거나 뭐 윤석열 대통령이 아바타 역할밖에 못할 거라는 그 정치 구단들의 그 늙은 음성들이 있잖아요. 그것과 비슷해지는 반박을 한다거나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앞으로 오늘 중으로 아마 결판이 날 가능성이 있고, 이제 잠시 뒤면 지금 이 시간 저희는 이렇게 방송으로 여러분하고 이 시간 공유하고 있지만 국민의힘 지도부 용산에 있는 그 정무팀들 지금 숨가쁘게 이리저리 의견을 조율하고 분석을 하고 그러고 있을 겁니다. 아마 전화통이 불이 나고 지금 여기저기 사람들이 335 만나고 그 얘기 전략을 수립하고 그러고 있을 겁니다. 아무튼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든 국민들께서 이해할 수 있고 국민들께서 공감할 수 있고 그걸 넘어서 감동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이 결과로 도출돼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한동훈 법무장관이 그 비대위원장을 맡아야 된다라고 그 주장을 하는 쪽의 얘기는 한동훈 장관이 맡아야만 지지층이 확실하게 결집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뭐 이낙연 나가겠다고 그러죠. 그다음에 원칙과 상식이라고 하는 비명계 나가겠다고 그러죠. 또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비슷한 상황이 데칼코마니처럼 국민의힘에도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준석이 나가려고 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도 뭐 친윤계다 비윤계다 지금 이렇게 해서 원심력이 작동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고, 그거와 덩달아서 국민의힘 지지층들도 균열 조짐이 있다, 이런 겁니다. 이럴 때는 그런 것을 다 아울러서 본드처럼 그걸 딱 다시 한번 결집시킬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한데, 그 인물이 지금으로서는 한동훈 말고 누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차기 정치 지도자,
압도적인 1등이 보수권에서는 한동훈인 겁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국민들이 희망을 품고 또 현역 국회의원들이든 원외 당협위원장들이든 대의원들이든 권리당원들이든 당원들이든 다 미래를 보고 자신의 의견을 거기에 합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 미래라는 건 뭐냐? 미래의 정권을 담임할 수 있는 대권 주자로서의 가능성, 이게 미래인 겁니다.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와 그것을 담고 있는 헌법적 가치를 자기 목숨처럼 지켜낼 수 있는 그 누구, 나는 여기에 미래를 줄 테야. 그걸 지금 제일 많이 포집해 놓고 있는 인물이 한동훈인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을 지지하는 겁니다.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한동훈이 서울법대를 나와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한동훈이 미국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지지층 결집 플러스 이런 말을 썼더군요. 국민적 열망이 여기에 결집돼 있다. 이게 디테일에 들어가면 좀 초상적인 개념이어서 이런 걸 잘 안 따지려고 합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야, 국민적 열망 그건 말이야 신기루와 같아서 또 뭐 하나 삐끗하면 보름 만에 그냥 안개처럼 사라지기도 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비난하면 누가 비난을 못해요? 그 누가, 아니 공자님 데리고 와도 그런 비난 가능합니다. 소크라테스 데려와도 그런 비난 가능할 겁니다. 누구를 데려오든 그 사람의 인기 연예인들의 인기나 정치인들의 지지도 이거 신기루와 같아서 당연하죠. 없어질 수 있죠. 그럼 뭐 지금 없는 사람 데려오자고? 그것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지도 결집, 국민적 열망, 이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중도층 확장이라는 말도 되는 겁니다. 이것도 매우 이율배반적이에요. 지금 비윤계 쪽에서는 한동훈은 안 돼 이러면서 한동훈이 오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이기 때문에 한동훈은 보수 지지층 내부에서 인기가 높은 것이지 중도층으로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친윤계에서는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국민적 여망이라는 것은 중도층의 확장 가능성을 말하는 거야.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치 경험 문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치 경험? 하나는 포기해야 됩니다. 정치 경험을 포기하든지 참신성을 포기하든지. 그러나 비상대책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정말 비상 상황 속에서 만드는 것이고, 정치 경험이 풍부했던 정치 구단이라고 했던 뭐 5선 6선들이 해가지고 안 됐기 때문에 비상대책위원회라는 걸 꾸리는 거고, 그래서 그것을 당 밖에서, 한동훈은 지금 당원이 아닙니다. 당 밖에서 영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삼고초려를 해서 모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 둘 중에 하나 포기해라. 여의도 사투리가 아닌 국민의 문법을 구사하는 사람을 모셔와라.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 있는 대야 투쟁력. 한동훈보다 이거 더 강력하게 입증한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천재적인 언어 구사 능력. 저쪽에서 그냥 이 조준 사격을 한동훈을 향해서 한다 따꿍 하고 쐈는데 그 반발이 기관단총처럼 나가는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 어떻게 다 그 준비 불가능합니다. 오랜 독서, 오랜 공부, 오랜 연습, 오랜 자질,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민주당 쪽에서 어떤 쪽으로 찔러 오든지 그게 즉각적이고 폭발적이고 압도적인, 아까 뭐 북핵 대응 능력 얘기했던 것처럼 말이죠. 즉각적이고 압도적이고 결정적인 그런 대응 능력 보여준 사람 한동훈 말고 또 있습니까? 대권 주자로서의 손실 가능성을 염려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가능하겠죠. 대권 주자로서 자칫 잘못하면은 꽃을 피워 보기도 전에 중간에 꺾일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해주시는데, 또 어떻게 보면은 이런 반박도 가능합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에게 있어서 총선이 없으면 대선도 없습니다. 총선을 지면 대선도 없다. 자꾸만 한동훈을 차기 대권주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너무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 2027년 4월, 5월 너무 한가하다. 그 사람들은. 총선을 진 다음에 윤석열 정권 중후반 3년 동안은 그럼 뭐 어떻게 하라고? 그건 그냥 레임덕으로 손 놓고 있으라고. 2027년 대통령 선거 다시 치러가지고 그때 한번 희망을 품어보기로 하고, 이제 뭐 이재명이 이끄는 더불어민주당에 사실상 정권 잠시 넘겨주지 뭐, 지금 이런 논리입니까? 이제 그런 겁니다. 오늘 그 조선일보가 보도한 거에 따르면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면은 이런 구도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쪽엔 이재명, 이쪽엔 한동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도인데, 이재명은 범죄자, 한동훈은 검사, 검사 대 범인, 이런 프레임을 만들면 그것은 민주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저희 조선일보에서 분석해 놓은 기사를 보니까 한동훈은 안 된다는 쪽의 주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인용해 놨군요. 네. 홍준표 대구시장, 큰 판을 많이 다뤄본 사람을 영입해서 비대위를 만들어야 한다. 윤석열 아바타는 안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홍준표 시장은 했고요. 하태경 의원, 복잡한 정치 국면엔 정치력이 확인된 사람이 비대위원장을 해야 된다. 그런 말을 또 했다고 합니다. 신율 명지대 교수, 이분 방송도 열심히 하시고 또 우리 정치평론가 중에는 이름 있는 분인데, 바지 사장 뒤에 또 바지 사장을 앉히는 건 총선 망하는 길이다. 이분은 김기현도 바지 사장, 한동훈도 바지 사장, 이렇게 딱 낙인을 찍어 놓으셨는데 글쎄요. 네. 최재형 의원, 대통령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어야 한다. 한동훈은 대통령한테 이야기 못 합니까? 이제 최재형 의원 또 그렇게 보셨네요.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비대위가 성공하려면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 게 관건이다. 이제 거기에 히든 메시지는 한동훈은 자율성 보장받는 게 어려운 것 아니냐. 박성민, 조선일보에 한 페이지씩 이제 분석 기사를 쓰는 분인데, 박성민 정치 컨설턴트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그런 일종의 도박이다, 이런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비대위원장 하면은 크게 뭐 대박을 터뜨리는 그런 성공도 없겠지만, 그러나 망해버린 일도 없을 것이다. 안정적으로 이끌 것이다. 이제 이런 거고요. 한동훈 법무장관이 비대위원장을 하면은 정말 국민적 여러와 같은 지지를 받아서 크게 지지율이 올라갈 수도 있지만, 국민의힘 지지율이 그 반대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하이 리스크, 위험도가 높은 만큼 하이 리턴, 성과도 좋을 수가 있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이분은 이런 요약을 했습니다. 일단 누가 비대위원장이 됐든 일단 우선 당장 닥치게 되는 현안이 4가지쯤 있다. 4가지. 첫 번째가 이준석 신당. 12월 27일 날 탈당하겠다고 이미 선언을 해놨잖아요. 이준석이 이거 뒤집을 수 없습니다. 12월 27일. 오늘이 18일이니까 이제 9일밖에 안 남았군요. 이준석 신당 문제 어떻게 할 거냐? 가만 놔둘 거냐? 아니면 주저앉힐 거냐?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 아주 중요하죠. 이 김건희 특검. 28일 날 국회 본회의 열리는데, 그때 그 이틀 동안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그걸 통과시켰다고 벼르고 있지 않습니까? 김건희 특검. 그다음에 3번째, 대통령실의 참모진 일괄적으로 다시 쇄신시키는 것.
이번 주 뭐 인사 계속 예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가령 그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이 될 경우에 대통령한테 어떻게든 건의를 해서 여기저기서 여러 그 열망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반영하는 그것. 그 다음에 공천 문제. 공천관리위원회 이제 꾸려야 되지 않습니까? 1월 10일 이전에 공천관리위원회 만들어야 되죠. 그 다음에 선대위원장, 선대본부장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공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네 가지를 이제 박성민 컨설턴트는 꼽았는데요. 이준석, 김건희 특검, 참모진 개편, 공천. 이 중에서 둘만 꼽으라면 그렇습니다. 김건희 특검 그리고 공천, 이 두 가지입니다. 김건희 공천, 김건희 특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여러분 김건희 특검 100% 그냥 무조건 거부하는 게 정답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조건부 수용, 내년 4월 10일 이후에 특검을 받겠다 이런 식으로, 아니면 그냥 이 대통령실에 우리나라 법에 특별감찰관 법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계 가족들에 관한 여러 가지 비위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그 감독관 자리, 특별감찰관 이런 법이 있어요. 근데 그 법이 생긴 이래로 딱 한 사람만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 이석수라는. 그 뒤로 지금 없는 겁니다. 문재인 5년 동안 없었죠.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1년 반 동안 그 자리 임명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한동훈 장관이 가령 비대위를 꾸리게 된다면 그때 비대위원장 자격으로 대통령한테 건의할 수 있다. 뭐를? 특별감찰관부터 임명하라. 그리고 김건희 특검을 더불어민주당이 수용 가능한 또는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수용을 해야 된다. 이제 뭐 이런 게 가능하겠느냐. 그런데 많은 분들은 불가능할 것이다 이런 말도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제 능력으로 분석하는 경우가 그 정도고, 한동훈 장관은 저보다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또 다른 어떤 묘책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우리나라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까지 모두 다 납득하고 수긍할 수 있는 해결책을 갖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법과 정치는 다른데 잘 해낼 수 있을까요? 시크릿님 그래도 이제 끝까지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선거는 바람이요. 바람하면 한동훈이지. 스톤 골든님 또다시 위기가 오면 투입해봐야 답도 없다. 지금이 최적기야. 이봐 해봤어? 김철수님 주가가 높을 때 무대로 나와야지. 로사님 참 이런 이 댓글에 이런 표현과 말씀하는 거 보면 제가 탄복을 합니다. 총선 결과가 나쁘면 한동훈의 책임 물을까 봐 걱정. 네, 로즈마리님 꼭 그렇게 되라는 법은 없으니까 또 그것도 가봐야 알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또 있습니다. 계속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삼고초려를 해도 모자랄 판에 JA님 총선 지면 뭐해요? 아끼다 엑스댐 응가가 된다 이런 뜻이죠. 박예승님 정치 오래 했다고 잘하는 것 아니다. 해오름님 말싸움 잘하지만 위기 대응 인재 발탁 그 능력은 의문 아니냐. 이 정기수님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다 이 충정에서 나온 정말 깊은 걱정과 우려의 말씀, 다들 정말 깊은 생각 끝에 나온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